안녕하십니까. 이 14주 차고요. 이제 이번 시간이 이제 여러분하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 약속한 대로 여러분한테 이제 그 우리 조직 이해 능력 그동안에 우리가 수업을 했잖아요.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이번 그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변화와 자기 혁신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간 되는 데까지만 요 밑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한테 요약해서 제가 이제 한 25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려봤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 기말고사 평가는 요거 이제 끝나고 요거 제가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먼저 제가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최수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최수율의 법칙은 제가 여기 앞에 이렇게 쭉 적었는데 원래 그기 농학자죠, 그죠? 농학자인데 이제 이 사람의 그 원리를 따서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경영학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제일 이 사소한 것 하나가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매스컴에 많이 나왔죠. 땅콩 사건. 그죠? 땅콩 사건 뭔지 아시죠? 대한항공 그 땅콩 사건. 그 내막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한 사람의 조그만 실수가 그 기업을 막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게 최소율의 법칙입니다. 아주 조그만 실수 하나가 조직 전체를 위협을 갖는다라는 게 이제 최소율의 법칙인데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마이너스 1%가 그냥 99%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한 학기 동안에 했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쭉 했는데 여러분 요거 제가 끝에 가서 몇 문제 뭐 이런 관계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했던 거 중요한 것들을 제가 요약을 쫙 했어요. 시험은 요 그대로 납니다. 아시겠죠? 요거 정도만 딸딸딸 하시면 거의 10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제가 추려서 냅니다. 그래서 날짜나 방법 이런 거는 요거 끝나고 강의 끝나고 먼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고요. 반복 안 드릴게요. 그냥 한번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거잖아요. 그죠? 자, 먼저 볼까요? 집단적 의사결정의 특징은 개인적 의사결정과 집단적 의사결정 그 차이점 그 얘기를 했죠. 어때요? 참여한 사람들은 어때요? 같이 이렇게 함께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수용하기도 편하고 또 의사소통도 원활하겠죠. 그 다음에 개인보다는 어떤 집단적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효과적 결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인 협력이나 경쟁을 통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또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구성원에 의해서 독점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집단적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말을 좀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해요? 집단적 의사결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렇게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집단적 의사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아마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소수 구성원에 의해서 결정이 독점될 가능성이 없다.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주위에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요 끝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많이 학습하셨어요. 그죠? 요 끝에만 이렇게 싹 바꿉니다. 그죠? 예,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구성원에서 결정이 독점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게 틀린 거죠. 그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셔. 이러면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의 특성 적어보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관료제 조직 얘기하면서 관료제 기계적 조직, 관료제적 유기적 조직 이렇게 해서 도표로 그려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때요? 관료제 기계적 조직은 어때요? 안정적 확실한 환경에 그 다음에 관료적 조직 요거죠. 요게 이제 기계적 조직이고 요게 좀 붙었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적 조직은 어때요? 규제와 통제가 낮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요. 이거 잘라서 관료 조직 다음입니다. 의사결정 권한이 하부 구성원들에게 위임돼 있죠. 이게 유기적 조직의 특성이에요. 이거 명확히 여러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기적 조직과 기계적 조직. 그래서 유기적 조직의 특성이 아닌 것 이럴 때는 아닌데 뭘 넣겠어요? 안정적이고 확실한 환경 이렇게 또 하나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안정적이고 확실한 건 뭐예요? 관료제 기계적 조직이에요. 자, 조직 문화의 기능 볼까요? 조직 문화의 기능도 우리가 조직 체제 구성 요소 이렇게 조직 체제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가 조직 문화고 한 파트로 봤죠? 조직 문화의 기능은 뭐가 있었어요? 구성원들에게 일체감과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행동 지침이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의 안정성을 가지고 조직의 몰입의 촉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근데 뭐로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시험에 나면 조직 몰입의 촉진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직 몰입에 뭐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조직 체제 우리가 구성 요소 우리가 4가지 얘기했잖아요. 뭐 있었어요? 목표, 조직 구조, 조직 문화, 규칙 및 규정.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거 설명했죠. 그리고 조직 문화는 지금 아까 문화의 기능 얘기했죠. 구성원들의 생활 양식이나 가치 공유가 조직 문화인데 그 기능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일체성과 정체성, 행동 지침, 안정성, 조직 몰입을 촉진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조직 문화의 기능이 아닌 거.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끝에 가서 뭐 조직 몰입을 방해한다 뭐 이런 거. 그럼 틀린 거죠. 아닌 거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죠? 낸다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설명을 하면서 워크플로우 시트, 체크리스트, 간트 차트 설명을 조금 드렸죠. 에? 요거를 업무 수행 시트 얘기하면서 업무를 우리가 업무 수행 얘기했잖아요. 업무 수행 기능 얘기하면서 그 수행 기능을 하는 방법, 도구에 요 몇 개 얘기를 했어요. 요 3개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지. 워크플로우 시트는 알죠? 도형을 막 다르게 표현해서 일의 흐름을 이렇게 동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워크플로우 시트예요. 체크리스트는 여러분 체크하는 거죠. 업무의 활동을 그 세부적으로 나누고 그 활동별로 해서 수행이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이거 확인하고 간트 차트는 전체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계별 소요 시간과 업무 사이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 그게 간트 차트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면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한번 쫙 읽어보세요. 요 정도는. 제가 지금 드리는 거 정도만 딸딸딸 외우면 됩니다. 시간은 아직 많이 있으시니까. 그 다음에 경영 참가제도의 설명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왔잖아요. 경영 참가제도는
여러분 이제 뭐 노사가 이렇게 같이 할 때 노조가 경영에 참가해서 뭐 인사도 관여하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아닌 거거든요. 자, 경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뭐 맞겠죠. 민주성 하면 노조가 참여해서, 그 다음에 노사 간 대화의장을 제공하고 신뢰를 증진한다. 뭐 증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든 조직이 효과적이면 반드시 확대돼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죠? 모든 조직에 다 효과적인, 노조가 모든 데 경영에 간섭하고 이런 게 뭐 이렇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 민주적이고 아까 얘기했는데 효율성, 대화의장 이런 건 좋을 수 있어요. 신뢰도. 그 다음에 경영자의 경영권과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이 약화될 수는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노조가 자꾸 거기 개입하면 경영자에서 그냥 안 하죠. 모든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체 교섭권이 약화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조직이 효과적이고 확대해서 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하면 뭐 효과적이고 확대된다.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SWT 스와트 분석은 우리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대로. 요거를 나름대로 전략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건데, 요런 거는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요. 어떤 식으로 드냐면 강점, 약점, 기회, 뭐 위협 이거잖아요. SWOT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강점은 뭐 2시간 내에 배달 빠르게 할 수 있다. 뭐 그 다음에 다양한 꽃들, 뭐 상품이 다양하다. 이게 이제 강점이고, 약점은 뭐 충성 고객이 없다든지 뭐 이랬을 때 요걸 나름대로 전략을 이제 하는 겁니다. 내부 외부 환경. 강점은 뭐 예를 들면 기회는 뭐가 있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테리어 화분과 소형 화분을 이렇게 마케팅으로 이제 활용하면 좋겠죠. 왜냐면 2시간 이내 빨리빨리 가니까. 그죠? 근데 이제 위협은 이제 이거 뭐 기회 위협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뭐 저렴한 상품에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아닌 거예요.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시험을 내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만 잘 듣고 뭐 이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SWT 스와트 분석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클 포터 경영 전략 유형을 설명하면서, 경영 전략 유형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여러분한테? 네? 경영 전략 유형 쭉 이렇게 설명을 했죠? 좀 이따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그러면서 밑에다 제가 뭘 해놨어요? 마이클 포터 경쟁이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죠? 마이클 포터 경쟁이론, 그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그 밑에다가 도표 그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경영전략 추진 과정 제가 유형이 있는데, 그래서 경쟁우위론이죠. 자, 먼저 우리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게 마이클 포터를 본원적 경쟁 전략 한번 볼까요? 그때 어떻게 설명했어요?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그 다음 원가 우위 전략 이 설명했죠? 원가 우위는 뭐예요? 원가 분석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도표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원가 우위 전략은 원가 절감 분석이죠. 원가 절감을 통해 해당 산업에서 우위를 점한 전략. 맞죠? 이 한쪽에 그 다음에 고객이 인식하는 제품 이렇게 해서 뭘 했어요? 차별화하고 집중화 이거 설명을 했죠. 차별화 전략은 어떻게 해요?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해서 고객에게 가치 있는 특징으로 인식하는 그런 전략. 그냥 고객이 인식하는 제품 이거잖아요. 이거 맞고. 그죠? 차별화하는 거예요. 집중화는 뭐예요? 특정 시장이나 고객이 한정된 전략으로 특정 산업. 이건 뭐라고 했어요? 그 밑에 산업의 특정 부문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게 집중화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가치 사슬 전략은 제가 설명을 안 했죠. 그죠? 마이클 포터의 가치 사슬 전략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본원적 경쟁 전략에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이클 포터 본원적 경쟁 전략에 맞지 않는 것은 이름은 뭐 가치 사슬 전략,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가치 사슬 전략은 뭐냐면 그냥 뭐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비용 최소화 또는 이용 극대화 방안을 찾아서 그 다음에 생산자 및 수요자에게 만족을 최대화하는 거, 이게 가치 사슬 전략입니다. 예, 전략 알겠죠? 그러나 포터의 본원적 경영 전략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개념 한번 적어보시오.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인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물리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역량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기술의 융합으로 정의되고, 또 그 특징으로 초연결성, 초지능화, 초현실 사회 및 융합과 같은 용어도 사용한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개념을 적어보시오 이러면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그 전략, 제가 이거 친 거는 잘 보셔야 돼요. 맥켄지의 7S 모형이거든요. 이거는 경영 자원을 통해서 조직의 분석력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직의 분석력과 효율성을 어떻게 좀 키울 수 있을까? 그럼 경영 자원이 뭐예요? 조직의 경영 자원이 구조, 전략, 공유 가치, 리더십 스타일, 기술, 직원, 시스템, 이게 7개거든요. 이게 어느 조직 내에 있다는 거예요. 7개가. 요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까? 라는 얘기가 맥킨지 7S 모형입니다. 자, 그 중에 전략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해서 제가 전략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전략은 조직의 장기적인 목적과 계획,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행동 지침, 이걸 뭐라고요? 전략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중에 개념을 여러분 7개를 다 아시면 좋죠. 맥켄지 7S 모형의 개념들, 그 중에서 전략은 이렇게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경영 전략 추진 과정, 아까 경영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전략 나오죠. 전략 중요해요. 추진 과정인데 우리 그때 그 도표 그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밑에는 그 아까 맥켄지 그 전략 추진 모형 설명을 했고요. 원가 분석이 어떻고 뭐 고객 인식 모형. 자, 전략 목표 설정 다음에 뭐 해요? 환경 분석이죠. 그 다음에 경영 전략 도출, 경영 전략 실행, 평가 및 피드백, 이런 방식으로 5개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다 했죠. 목표 설정에 대해서, 환경 분석에 대해서, 경영 전략 도출에 대해서, 실행, 그 다음에 평가 및 피드백,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환경 분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 내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스와트 분석까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경영 전략 도출에는 우리가 조직 전략, 사업 전략, 부문 전략 뭐 이렇게 얘기했죠. 전략 실행은 뭐 목적 달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환경 분석, 목표 설정, 환경 분석 뭐 이렇게 이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쭉 하다가 뭐요? 이렇게 칸을 제가 쳐놨죠. 환경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 나겠죠. 경영 전략 도출이든지 이런 식으로. 자, 조직 이해 능력이 뭐인지 기술해봐라. 그때 얘기했죠. 조직 이해 능력이라는 거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추세, 그 다음에 조직의 체계, 그 다음에 경영 이해하는 능력. 4개 설명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이걸 제가 하나씩 뜯어서 또 설명을 했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가치관과 조직의 가치관이 충돌된다면 어떻게 하겠냐? 요거는 뭐 제가 여러분한테 레포트 내줬죠.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조직의 가치관이 우선돼야 되고, 조직은 합리적 개인이 내 개인 생각보다 많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가치관의 역사보다 조직의 가치관 역사가
그 기간이 더 길어서 나는 조직의 가치관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어떤 반문이나 충돌보다는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질문하고 해소시켜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뭐 요거는 이렇게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업무 수행 지침 3가지 뭐라고 했나요? 업무 수행 지침 3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업무 지침 확인, 그죠? 그 다음에 활용 자원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업무 시행 시트 작성. 그때 아까 제가 앞에서 했죠? 워크시트 풀린, 워크플로 시트, 체크리스트, 간트 작성, 이렇게 설명했어요. 업무 수행 시트 작성 방법. 업무 지침은 어떻게 했어요? 업무 수행의 첫 번째 단계죠. 업무 지침 확인이. 조직의 업무 지침 있고 나의 업무 지침 있잖아요. 그래서 안내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조직의 업무고.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게 이제 나의 업무 지침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업무 지침 확인이 첫 번째 수행하는데, 그래서 업무 지침 확인. 그 다음에 활용자원, 업무 시트정 이렇게 3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장 경영 조직 기업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이건데, 자, 직장은 뭐예요? 취업을 통해 직업인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조직이고, 사람이 일하는 공간이고, 심리적 공간에서는 업무 과정에서 만족과 좌절을 경험하고, 또 애환이 담긴 무형의 심리적 공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 조직은 뭐예요? 2사람 이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된 집합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어떻게 나올까요? 시험 나오면 2사람 아니고 1사람 이상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틀린 거죠? 조직이. 자, 경영은 뭐예요?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관리하는 활동. 지금 뭐예요? 전략 관리 운영 활동. 이런 거를 뭐예요? 전부 다 함께 가져가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 것을 우리는 경영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음 개념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 그래서 아까 했죠? 조직에 1사람 이상이 추가하는 이렇게 하면 조직에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같은 거는 뭐예요? 노동자본 물자, 이런 거를 최소로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둬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기업이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의사결정할 때 브레인스토밍, 그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 있죠. 자, 어떻게 해요? 이거는 브레인스토밍 여러분 적어 보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비판하지 않고요. 아이디어는 많을수록 좋고, 모든 아이디어가 제한되면 이를 결합하고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제한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구나 제한이 아니라 한 사람만 가능하다든지 이러면은 그거는 안 맞는 거죠.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규칙 설명했죠.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비판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제안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한 사람만 고정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는 많이 나올수록 좋고, 제한되고 나면 결합하고 해결책 마련돼요.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자, 요거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럴 때는 그거를 여러분이 고를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영의 4대 구성 요소 얘기했죠? 그거 기억나죠? 경영 목적,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 다음에 전략,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경영 목적, 인적 자원, 경영 전략, 물적 자원, 이렇게, 이죠. 여러분, 기억나죠? 물적 자원.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가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이렇게 해서 설명했어요.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경영의 4대 구성 요소가, 예를 들어서, 아닌 것은 이렇게 제가 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4대 구성 요소가 아닌 거. 그럼 뭐 있겠어요? 아까 얘기한 경영 목적. 그죠?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경영 자원, 이런 거는 경영 전략이나 경영 자원이죠.
물적 자원이 경영 자원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뭐 엉뚱한 뭐 자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과 개인의 차이점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개인은 어때요? 뭐 칭찬과 같은 비물질적 보상, 또 돈으로 주는 물질적 보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대신 지식, 경험, 기술을 제공하고 업무를 수행하면 심리적 만족감이 있는 게 이제 개인이고요. 조직은 그렇지 않죠. 목표 달성을 통합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맞는 업무만은 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조직과 개인의 차이점 중에서 틀린 것은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나, 또는 뭐 서로 영향 주고받는 관계잖아요. 조직과 개인은. 그래서 뭐 맞지 않는 거를 골라봐라. 뭐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뭐 조직이 뭐라고 나올 수 있어요?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으로 뭐 만족감을 느낀다. 조직이 만족감 느낄 수 있겠어요?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죠? 심리적 만족감을 개인이 있는 걸 조직에다 놓고. 그죠? 아니죠. 그 다음에 조직의 목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자, 우리가 조직 목표의 기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표 기능은 뭐 있다고 했어요? 조직의 정당성과 합법성 제공, 그 다음에 의사결정 기준, 방향 제시, 수행평가 및 조직 설계 기준. 설명드렸죠? 이거 그대로 우리가 수업한 거 밑에다 깔아놨어요. 자, 그럼 뭐예요? 조직의 목표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맞죠? 목표는 행동해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는 현재 지향적 개념? 아니죠. 미래 지향이잖아요. 조직 목표는. 그죠? 방향 제시니까 미래죠. 그 다음에 정당성과 합법성 제공. 맨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세부 목표는 조직 사명에 비해서 측정 가능한 단기적. 이거 맞죠? 조직 사명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 능력 하위 개념이 아닌 거, 이게 알겠죠? 경영 이해 능력, 체제 이해 능력, 업무 이해 능력, 국제 감각 능력이죠. 서비스 감각이 아니죠. 그 다음에 경영 계획 및 종합 조정, 중장기 사업 계획 및 조정, 경영 정보 조사 및 계획 보고, 경영 진단, 예산 수립 및 사업 계획을 담당하는 부서. 이건 뭐라 그랬어요? 계획부죠. 인사부는 뭐예요? 인원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죠? 영업은 하는 거고, 영업은. 총무부는 이제 뭐 자재 이런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예산, 경영 계획, 종합 조정 이런 거면 계획이에요. 아시겠죠? 계획부입니다. 조직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적당하지 않은 거는,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직접 대면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공동관심사를 강조하면서 설명할 수 있고요. 협상하고요. 근데 권력을 이용하는 거, 이건 아니죠. 4번. 자, 진위형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문화를 접하게 됐을 때 다른 문화, 불일치, 위화감, 심리적 적응감 같은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되죠. 문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데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러면 이거 맞는 거예요. 외국인과 함께 일하는 국제 비즈니스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 문화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맞죠? 조직의 경영 전략, 자, 경영 전략 나오죠? 조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 활동을 체계화하는 수단입니다. 조직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을 분석하여 경영 전략을 도출할 수 있고요. 해당 사업에서 경쟁률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경영 전략을 낮은 이익률을 기반으로 고객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했고요. 픽사는 어땠어요? 자율적인 협력 조직 문화를 통해서 창의적인 작품, 이런 것에서 이런 자기만의 독특한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이거 맞는 거예요. 이것도 아시겠죠? 자, 이런 개념을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 볼까요? 비전은 기업이 궁극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의 모습이다. 비전은 기업이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의 위상이며 미래를 향한 기업의 꿈을 향해 기업이 갖춰야 될
자기 역할과 발전의 기본 방향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이거 뭐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지요?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비전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비전이 있고 또 경영 전략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에 있죠? 24번 목표 달성 경영 활동 체계화. 이게 이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비전, 전략, 뭐 전략 경영, 기업 사명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 요 내용은 비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전을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 모습 이러면 이건 비전이에요. 뭐 사명 이러면 아니에요. 전략도 아니에요. 자,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시간이 이제 여러분한테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항상 이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 있죠? 요것만 딸딸딸 하면 여러분이 뭐 출석에서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중간고사 그것만 그냥 뭐 어쨌든 내기만 하면 그냥 다 A 이상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만 딸딸딸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여러분 이게 지금 25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려서 내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여기 이제 주관식으로 한 60점이 주관식이고요. 40점이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60대 40이잖아요. 그렇게 내는데 주관식은 이제 많이 안 낼 거예요. 많이 내야 뭐 3개. 근데 내용은 다 어디라고요? 그 아까 냈던 문제에서 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객관식은 그냥 뭐 요 그대로 낼 겁니다. 요 중에서. 그래서 뭐 그대로 낼 거고요. 객관식은 그냥 5점 기준으로 할 거예요. 객관식은 5점 기준에서 그러면 몇 개예요? 뭐 5, 6, 40이네요. 그죠? 그러면 6문제가 나네. 객관식으로는. 그죠? 주관식으로는 이제 3문제죠. 3문제인데 20점씩 해서 3문제 이렇게 내겠습니다. 주관식 3문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힌트만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볼까요? 시험 일자는 6월 14일 날 월요일 날 8교시죠? 우리 수업이. 그래서 A반 B반 다 8교시에 보겠습니다. 아시죠? 8교시 오후 4시에요. 오후 4시에 보고요. 시험 방법은 여러분이 뭐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지금 강의한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 찍어 가지고 그대로 그거 하셔도 돼요. 그 오픈북입니다. 그거 보시고 이제 쓰면 돼요. 어디서 시험 보냐? 사이버 캠퍼스에서. 그러면 지금 아까 해놓은 거 이렇게 뭐 프린트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그거 쫙 켜놓고 교수님 이 중에서 뭘 냈나 해서 쫙 그거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업평가가 있어요. 그거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다 객관식이고요. 요거는 성적에 반영되진 않아요. 요거는 반영되진 않지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본인이 어떻게 이번 학기 때 공부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 평가가 돼요. 근데 요거는 성적에 반영되지도 않고 제가 뭐 좀 보긴 봅니다만 전혀 성적에 넣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넣지 않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라고 해서 제가 그냥 둔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얘기한 거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쭉 보시면 돼요. 6월 1일부터 10일까지니까 그렇게 해서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가면 사업평가라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직접 이제 진짜 하는 거는 시험 6월 14일, 이건 성적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성적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많으실 테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뭐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아까 뭘 얘기했나요? 4차 산업혁명의, 4차 산업혁명의
개념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주관식의 한 문제는, 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주관식을 제가, 객관식은 뭐 여러분 이것만 딸딸하면 이거 보고 하기 때문에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는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죠? 4차 산업혁명의 개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안 내신 분이 많더라고요. 한 60% 정도만 내시고 40% 안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래 이걸 90점, 그걸 10점을 해서 이렇게 하고, 아니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80점이고요. 그 다음에 출석이 20%예요. 20점이에요. 그래서 100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지금 기말고사를 70하고 기말을 10점 하면 이게 80이 되잖아요. 그래서 출석은 20. 그래서 100을 하려고 했는데 안 내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걸 80점, 그 다음에 그걸 20점, 그건 100점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중간고사 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난 이거 손해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거 틀림없이 100점 못 맞기 때문에 제가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해서 그 10점 만점이에요. 여러분 중간 레포트 낸 게. 그거를 가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냐면 대부분 80점 맞은 사람은 만약에 거기서 9점 맞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89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80점이 맞았는데 안 낸 사람은 그냥 80점인 거고, 만약에 95점이 넘은 사람이 거기서 5점이 나왔어요. 그럼 100점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99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건 그냥 A 플러스고요. 이제 설명 안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쳤고요. 지금 하나, 그거 설명 안 드렸죠? 여기, 뭐예요? 그, 주관식 하나는 제가, 뭐에 대해서는요,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낼까요? 브레인스토밍의 그, 규칙 있죠? 예? 브레인스토밍의 개념과 규칙 4가지 있어요. 제가 우리 그 강의 제가 아까 지금 금방 설명한 대로 있어요. 4가지. 그거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낼 거예요. 아셨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드렸고,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오늘은 좀 마지막 수업이라서 제가 이렇게 조금 길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원래 시간이 나면 여러분한테 특강으로, 자기혁신, 얘가 이게 좀 보이죠? 요런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뭐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마치고자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번 시간 것만 딸딸딸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장을 합니다. 출석을 하셨어야 되겠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